제극인 사주의 구성을 명조 제시와 풀이를 하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극인이라는 것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 다양하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나를 생해주고 일간에게 주어진 권리로 보는 것이죠. 재성은 결과, 성과, 실적물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다루는 재물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극인, 즉 재성이 중간 과정에서 식상을 쓰지 않고 직접 인성을 극하면서 과정이 없는 판단, 그리고 촉감, 분별력, 예측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을 보면 중간 과정인 식상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현력, 실무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섣부른 속단, 판단으로 분별력이 정확하지 못하면서 오류를 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식상, 여기 나왔네요. 경험, 실전, 실무 이라는 이 중간 과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 분별력, 예측 이게 되면서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무관성의 제극인이 되는 사주는요, 대인관계에서 재물에 관해서 순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순발력이 즉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딱 두들기는 것처럼 이해타산이 빠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극인, 즉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서 통제하는 재물로 인한 타인과의 이해관계에서 심적인 스트레스, 고충을 유난히 많이 겪는 그런 사주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제하고 컨트롤해주는 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무관성 제극인이니까요. 어떤 때는 이해타산이 너무 빠르고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도 피곤함을 느껴요. 그런데 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알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것을 잘 알면서도 고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사주원국에서 인성, 재성의 성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인성은 이론적인 지식이고요. 재성은 결과, 성과, 실적물이 되죠. 그런데 식상일에는 식신, 상관일에는 실전, 업무, 경험, 경력을 생략했기 때문에 유난히 이해타산이 빠르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병어일주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 병어일주는 또 을경합금이 됐네요. 그래서 금으로 화죠. 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화금이 재성이죠. 여기서는요. 경금, 신금, 유금, 신금 이게 다 재성입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용신은 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용신은 왜냐면 제다신약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신은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희신은 목이 되는데 금재성이
희신인 목인성을, 그죠? 예. 목이 여기서는 인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을목은 정인이 됩니다. 요거는 정인이 되는데, 요거를 파괴하면서 파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제극인이죠? 예. 병호일주는 또 여기 관성이 없죠? 무관성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극인을 당하는데 제다 신약이잖아요. 그죠? 경금, 신금, 유금, 신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다 신약으로 이 병화일간이 화극금으로 극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죠. 설기를 많이 당하면서 신약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의 기운이 왕하면서 세력이 강하죠. 이 강한 이 세력이 재성의 이 금재성이죠. 여기는 금재성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인성이 여기 딸랑 하나 을목 정인이 있는데 이걸 파극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재물에 관한 순발력이 강하고요. 판단력, 이해타산 아시죠? 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하다못해 밥값까지도 다 계산하고 이러는, 이 사람이 3번 샀으면 나도 3번 사야 되고 이 사람이 3번 샀는데 왜 내가 4번 사야지? 이런 것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면서 본인도 이제 전반적으로 피곤하죠.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제극인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무관성이니까 통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재물로 인한 이해 관계에서 심적 고충을 유난히 겪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도 좀 많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이제 사람을 섣부르게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이제 속단을 해버리는 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나쁜 습관이죠. 예, 속단해버리는 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불화 갈등이 또 잦습니다. 또한 이제 여명인 제극인 사주는 이제 시댁과 이제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아랫사람과 갈등 불화를 통해서 심적 고충을 겪습니다. 만약에 사주원국에 관성이 있으면 재생관을 하잖아요. 그죠? 예, 먼저 재성이 관성을 보면서 재생관을 하고요. 예,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관성이 인성을 서로 생조해주는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사주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무관성이면서 상기에 지금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극인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재성에 의해서 파극돼 버리죠. 그래서 재성은 남녀 모두 부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성은 남녀 모두 부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인성인 어머니, 모친, 나의 존친인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생해주는 존친 있는 모친을 이 부친이 모친을 극하는 거잖아요. 맞죠? 제극인이니까요. 예, 재성은 부친, 인성은 모친이니까요. 그래서 극해지면서 흉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이제 부모복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운도 불리하죠. 예, 파극됐으니까요. 그래서 문서운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문서운, 공부운.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관공서하고의 수주, 인허가, 허가, 그것도 문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서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납품업자면 기업과의 수주계약, 이런 것들이 다 문서예요. 부동산만 문서가 아닙니다. 절대. 예. 이 수많은 이런 문서운이 불리해요. 공부운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자격증, 이런 것도 이제 따는데, 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동산 계약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불리한 이런 사주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